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 뉴스를 아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래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이게 이 뉴스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또 XRP를 또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차티스트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 사람 되게 차트 잘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단타성으로 그 정도 실력 말고 좀 약간 장기적으로도 되게 잘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을 주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진에는 기타오 회장님께서 여기 나오셨죠? SBI 그룹에. 그래서 보시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SBI 거래소에서 SBI 증권 산하로 이관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31일날 무슨 얘기가 딱 있는데, 자, 자세하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30일날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발표된 것 같은데, SBI 거래소에서 보면은 2분기부터 SBI 증권 산하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부터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시장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게 엄청난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7월 31일에 예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SBI 거래소에 지금 보면 엔화하고 연동해서 엔화하고 이제 페어돼서 움직이는 몇 개 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XRP, 그리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세 번째가 이더리움이다. 이거를 먼저 해서 말씀드리고, SBI 그룹의 키타오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왜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발표를 하냐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면, 가상통화의 시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생태계가 거의 완성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번에 이런저런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SBI 거래소가, SBI 지금 홀딩스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일본 최고의 온라인 중심 종합 금융 그룹이에요. 그냥 일반 금융 그룹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특화된 특별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다른 기업들보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먼저 움직이는 거고, 21개국이나 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 해 있는 회사인데, 하물며 일본 산하에서 그렇게 SBI 거래소에서 그렇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그게 뭘 뜻할까요? 그럼 이 산하에 있는 SBI 홀딩스하고 지금 보면 해외 파트너 계열사가 있고 해외 계열 회사들이 있고 해외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중점적으로 있는 5개의 회사가 있는데, 5개의 국가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이 있고 비에트남이 있고 싱가포르 있고 말레이시아, 러시아가 있어요. 그 나머지 국가들은 뭐 동아시아에 있는 뭐 한국이나 홍콩이나 보시면은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대다수의 동아시아 쪽에 제가 봤을 때 집중해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일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엔화하고 페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자, 이거는 서울경제 신문에서 나온 건데,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트위터를 막 찾아보다가 이것도 되게 괜찮은 뉴스 같은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달 말에 만료되는 은행 실명 계좌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달 말에 만료되는 은행 실명 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래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들이야. 빗썸이 있고 업비트가 있고 코빗이 있고 코인원이 있어요. 이 거래소들이 지금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하고 계약 체결을 거의 긍정적으로 다 끝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죽을 거다, 그 규제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판단했었으면 아마 여기 실명 계좌 도입해서 하는 이 4가지 은행들이 4가지 거래소들이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마디만 딱 드리면 뭐냐면,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이면에는 되게 거대 기업하고 이미
커넥션 관계가 있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 업주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원화 입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막아놓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가게 주인이라면 그 가게를 일부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원화에 관해서 입금을 막아놓은 거. 그럼 당연히 거기에 있는 많은 코인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게 뻔한 거고, 그러면 그 코인사는 분명히, 코인 거래소는 분명히 망할 거고, 중장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냅뒀을 때는 분명히 이면에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실 일이고, 일단 중요한 건 코빗 같은 경우도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앞으로 거래소를 계속 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200일선이 지금 보면은 차트 밑으로 깔렸어.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 시그널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이 정해졌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밑에, 오른쪽 밑에 네모칸 보시면 RSI 지표 있죠. 그게 바닥권의 바닥을 거의 찍고 이제는 서서히 고개를 들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추세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봤을 때 200일선하고 RSI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드는 추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파운드화가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보면 추세선이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되게 많이 가파르게 영국의 파운드화가 쭉쭉 떨어져. 물론 몇 달 안 가서 지금이 이제 거의 8월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이내에 보면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이미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중요한 건 영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화가 다시 한번 오르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화폐로서의 값어치가 썩 많이 이렇게 강하게 스테이블하게 작용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증이 뭐냐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영국의 거래소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어. 지금 보면 유로하고 파운드화를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 그게 인출할 때 언제든지 계속해서 프리로 해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바이낸스 거래소는 영국이란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다, 유로에 무슨 문제가 연말 가서 생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파운드하고 유로에 관해서 입출금에 관해서 더 자유롭게 해주고, 수수료도 얼마 안 되지만 그 문호까지 마저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제 문제가 더 터진다, 그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유럽인들이, 진짜 많은 영국인들이 이 거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창펑자오가 분명히 이미 알고 있고 로드맵이 거기까지 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XRP를 아까 바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XRP 상승 가능 추세가 지금 지표상으로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 보면 거래량이 쭉 계속해서 바로 오늘까지 감소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쭉 터졌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차티스트들이 지금 보면 좀 괜찮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토시가로 4,000사토시, 그리고 달러로 했을 때는 35센트, 36센트 이 정도까지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9,500달러 지지가 가장 중요한데, 9,500달러만 지지해 준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지지해 준다면 분명히 11,250달러까지는 다음 달,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 모레부터 분명히 11,250달러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직전 정고점, 그러니까 21일날 올랐던 데가 21일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때가 11,250달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6일날이나 7일날,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8월 6일이나 7일날 11,250달러가 아니라 11,500달러 이상까지 넘어가 준다면
추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번에 11,250달러 6일날이나 7일날 11,250달러를 한 번 더 터치한다면 거기서 저항을 강하게 맞으면 다시 한번 꼬꾸라져가지고 기어이 8,200달러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차티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맞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이 유능하긴 해. 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그릴 정도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리는 것도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9,500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근데 긍정적이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거는 XRP 차트인데 XRP 차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XRP를 강조해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 사람도 XRP가 6일 한국 시간으로 한 7일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35센트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32센트니까 여기서 뭐 한 7, 8%, 9% 이 정도까지는 그때까지인데 XRP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다른 코인들도 영향력권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기나긴 어떤 하락세 어떤 그 벽을 뚫고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홍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밤들 되시고 언제나 항상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